지난 시간에는 총론에서 그 부동산학에 관한 기본적인 거를 정리를 했었고, 이 총론의 시험 목차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게 부동산 개념 및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하고 속성. 이게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얘는 한 20년 사이에 안 나온 적이 없어. 왜냐하면 부동산 학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이 특성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래 또 꾸준히 나오는 게 분류야. 분류. 그리고 개념에 대한 것도 역시 꾸준히 나오는데 약간의 변형을 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뭐를 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교재를 보게 되면 7페이지에 7페이지가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가면은 부동산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자, 우리가 수업할 때 이렇게 해줘.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는 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인용될 소지가 크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달라.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구별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거를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 거를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김용진 교수라는 분이 부동산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부동산 개념 자체를 우리가 글자를 따면 법경기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진다. 이제 초반에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있고, 복합 부동산이라고 있어. 그러면 얘도 복합이고 얘도 복합이잖아. 근데 이제 이 복합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하고 건물 알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토지 따로 등기하고 건물 따로 등기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별개로 취급하는 거야. 토지와 건물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를 뭐를 할 때, 거래할 때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런 상태의 애를 용어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요. 복합부동산. 그래서 거기 그 부동산 위에 가면은 복합부동산이라고 해놨잖아. 그래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각각 독립된 소유의 대상이지만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다 그래요. 부동산 활동이 뭐라 그랬어? 거래하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럴 때는 얘네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일괄해서 우리가 취급해서 평가할 때 우리가 일괄평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때를 이제 우리가 복합부동산. 그러면 복합이 들어가는 애가 하나 또 있어. 복합건물. 복합건물이라 들어봤나? 주상복합.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의 용도가 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복합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선생들이 무슨 문제를 낼 때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얘네 제목 바꿔주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용어가 내가 익숙하면은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고, 실전에도 활용한 적이 있어. 얘도 나왔고, 얘도 출제를 했어. 지문으로. 그래서 그거 알아두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이제 부동산 개념에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기술적하고 경제적 개념을 보게 되면 얘는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그래서 몇 가지 있냐면 네 가지 있어. 네 가지.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근데 이거를 생산 요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서 생산재라고 나올 때도 있고 생산 요소로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는 번역상의 차이예요. 학자들의.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에 있을 때 시험에서 뭐를 물어볼까? 시험에서. 종류를 물어봐. 종류를. 그러면 얘네는 왜 종류를 출제하냐면 미국에서 분류를 하든 일본에서 분류하든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든 이 기준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인 거야. 그러니까 종류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도 출제를 하냐면 부동산은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틀릴 거 아니야. 또는 조금 늘리면은 부동산은 자산이자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간단한 문제는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공간, 자연, 생산재, 소비재가 있다. 그럼 또 틀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네가 물어볼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종류를 물어봐. 종류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뭐 기초적인 용어니까 종류가 몇 가지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이거 묶으면은 공자야. 중국의 철학자 공자. 공자가 바라본 경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4개야. 근데 얘네들은 앞에 둘 다가 자가 붙어 있잖아. 근데 앞에 거 외우면 소용이 없잖아. 그럼 뒤에 거를 묶으면은 3번이라고 나와. 3번이라는 도시 알아? 평촌 밑에 3번. 3번에서 생산한 상품을 소비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몇 가지 있다? 5가지 있어.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 4가지.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얘네 종류만도 한 3, 4번 출제해서 간단하게 답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어렵게는 안 줘. 자, 그런데 여기 내가 이렇게 할 때 여기 제목을 노란색으로 줬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법률적 개념이 있잖아. 얘는 별도로 노란색으로 또 해줘. 그러니까 얘는 단독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야. 단독적으로.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눠. 자, 그런데 이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거야. 그러면 출제할 때 어떻게 나오느냐?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맞을 거 아니에요.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맛이 맞는 표현이야. 근데 협의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좁은 의미잖아.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다 출제한 거야. 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로 구별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얘가 중요한 거야. 뭐가? 정착물이. 그런데 이 정착물을 우리가 나누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애가 있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애 누가 있겠어? 누가? 칠판에 답이 있어. 누가 있어? 칠판에. 그림도 그려져 있어. 어? 건물. 어? 자. 그러면 여기를 왜 물어보냐면 이런 거야. 법률적 개념은 나라에 따라 틀려져.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미법상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걔네는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 안 해. 이 건물은 토지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는 거래하면은 그냥 한꺼번에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민법에서는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해. 그러니까 별도의 등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토지대장 따로 있고 건물대장 따로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민법에서 지상권 이런 거 배웠나? 네, 지상권. 그래, 지상권 하면 토지 소유자 있고 건물 소유자 따로 나눠지잖아. 그렇잖아. 안 배웠어? 이름만. 아, 이름만. 그런 거에 그래서 이 건물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을 얘기를 해. 명인 방법이라고 들어봤어? 뭐야, 명인 방법이? 아, 그래서, 저기,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소유관계를 구별을 해주는 거야. 이름표를 붙여놓든가, 울타리를 쳐주든가, 요거는 아무개 거다. 이거는 유나무개 거다. 이거는 박아무개 거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는 거야. 그럼 걔네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론에서 처음에 앞에 나갈 때 법률 용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냥 간단하게 생략하고 가. 왜? 법과목에서 배우니까. 그러니까 개론 선생님이 뭐 굳이 얘기할 거는 없고 기본적인 것만 할 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출제를 했어. 뭐를 출제했냐? 다음 중에서 자,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만 갖고 일부로 간주되는 애, 독립된 물건 이런 것만 구별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장, 도로 얘네들은 설치되거나 연결이 되면 토지화돼 버리는 거야. 토지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일부로 간주하는 거야. 일부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애들이 들어와. 국어라고 알지? 국어. 국어는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이야. 그러니까 그 도랑을 만들어 토지에다 연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절대 분리시킬 수가 없지. 일부러 간주하는 거야. 유지는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 연못이나 저수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도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요게 답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 국어가. 다음 중에 토지의 이 독립된 물건,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래서 답이 국어였어. 얘네로 4개를 주고. 그래서 근데 요거 두 가지는 알아두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따가 분류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지목이 있어. 공시법 배웠나? 몇 개 지목 배웠어? 28개 지목이 있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문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원이라든가 공장용지라든가 이런 데는 제목만 보면은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과수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제목만 보고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출제자가 선호하는 거야.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면 구별을 못 하게끔. 그래서 얘네가 용어상에서 한 2-3번 활용을 했어. 그러니까는 학개론 선생은 지목의 28개를 다 외우라고 얘기하지 않아. 왜? 공시법에서 어차피 정리하니까.
그런데 학계론에서 언급이 될 때 이런 애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학계론이 1차인데 2차 과목에 연관된 내용을 출제를 해. 매년 한두 개씩. 그거는 1차만 공부하는 사람과 동차 공부하는 사람의 어드밴티지 차이야. 1차만 공부하는 사람은 2차를 안 들어. 2차 용어가 생소해. 그런데 이런 애들은 2차 과목에서 나올 만한 난이도가 아니야. 근데 1차에서 내면 위력을 발휘하는 거야. 그게. 근데 1년 동안 1, 2차를 열심히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웠으니까 간단한 문제지. 바로 찍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거야.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 민법상에서 1항은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는 거야. 근데 2항이 뭐냐면 그 외의 물건은 다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재작년에 나왔던 거야. 동산에 대해서. 작년이고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요때 낸 게 뭐냐면 요거야. 가식 중인 수목. 응? 들어봤어? 응? 아니 우리가 화원에 가면 나무를 팔아야 되는데 뿌리를 드러내놓고 파는 것보다는 대부분 뭐를 해서 임시로 심어놓잖아. 근데 걔는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팔리면 항상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시로 식재해 놓은 애들이야. 얘들은 동산으로 간주하는 거야. 동산.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공중전화 박스 알잖아. 걔는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동산이잖아. 걔 이동되잖아. 걔 고착된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애들은 워낙 눈에 띄니까 요거를 쓱 써준 거야. 가식 중인 수목이라고 해서 얘를 답으로 한 번 또 냈어. 얘를. 그래서 거기 부동산, 복합부동산,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보면 13페이지가 보면 거기 90번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마지막에 93번에 중부동산이라고 있어. 거긴 하는데 그게 여기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한 거야. 자, 그런데 앞으로 학계론에서 여기 준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준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용어 배울 때 준지대라고 배워. 그러면 여기도 준이 있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지대는 아니다 이거야. 지대는 아닌데 지대에 준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준부동산에 들어가는 애들이 존재를 해.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동차,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근데 얘네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어. 얘네가. 그러면 얘네를 왜 등록에 공시수단을 갖춘 물건으로 지정을 했냐면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일단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 얘들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런데 너무 제한적이잖아. 너무 작잖아. 그래서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얘네도 재단을 구성해 준 거야. 그래서 개별법에서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돼. 그래서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가게 되면 얘네는 소유권 및 저당권의 대상이 돼. 소유권 및 저당권. 자동차 등록하잖아. 등록 원부 있잖아. 선박 등기한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있어.
그렇잖아? 그러면 이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 그래서 그걸 또 출제해. 무슨 방법으로 평가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자동차부터 잘라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있잖아. 네 가지 중에 평가하는 방법이 틀려. 하나가 달라. 하나가. 감정평가 방법을 가게 되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원가법이라는 게 있고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있어. 넷 중에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는 애가 누굴까? 상식적으로. 응? 얘밖에 없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선박이 팔려고 나왔어. 우리 살 수 있어? 안 되잖아. 항공기 중고로 나왔어. 물어봤더니 300억 한대? 우리 살 수 있어? 아니 8톤 덤프 트럭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냐고. 그런데 자동차는 중고 거래가 되잖아. 중고 시장이 발달된 애가 얘가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야. 사례를. 그러니까 얘만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는 거야. 나머지 애들은 다 원가법이라는 걸로 구하게 돼 있어. 비용을 기준으로 나중에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내가 알면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어 없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외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용어를 내가 이해를 하고 이게 어떤 원리다라는 것만 알면은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야. 그러면 자,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주로 얘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광해 부동산에서는 뭐를 물어볼까? 얘밖에 없지. 얘는 여기서 이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출제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선생은 거기다가 여기서 별표를 하시고 여기는 여기다가 별표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얼마나 친절해. 나오는데 찍어주잖아. 그러면 내가 정리하면은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정도 기본적인 게 요렇다라는 것 정도 개념에서 알아두면 되겠고. 죄송한데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연결해서 저 있는데? 파란색으로 떠야 된다고. 아니야. 이게 이렇게 떠야 돼. 이게 우리 지난번에는 파란색으로 깜빡깜빡 해갖고 안 들어갔던 거야. 그래서 이게 녹색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소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복습했나 보네? 네. 들어봤어? 네. 처음에 제 핸드폰 문제가 해갖고 보다가.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또 해. 기본서 나오면 또 해. 그게 중요할 것 같아.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왜 외운다고 생각을 해?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 그거. 내가 학계로 나중에 암기 기본적으로 이게 생각해봐. 암기 코드나 이것도 기본 내용이 이해가 된 사람들은 그걸 위력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만 갖고 달달달 외워서 들어가면 한 두 개는 맞을 수 있을지 몰라. 절대로 6점은 못 넘어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1차 과목은 외우는 데 초점을 두면 안 돼. 1차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 그래서 1차 과목이 수험 기간을 길게 주는 거야. 지금 2차 과목 선생님들 들어와서 2차 과목까지 공부하라고 그래? 1차부터 하라고 그래? 1차부터 하라는 거야, 1차부터. 왜? 2차 과목 선생들은 민법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2차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그거를. 그러니까는 1차의 논리를 이해를 해줘야지, 학개론은, 그러니까 간혹가다 답답한 게 뭐냐면, 학개론, 전국의 모든 학개론 선생이 처음에 강의 개강할 때 뭐라고 그러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얘기를 해. 그래 놓고 자기들이 뒤로 가면은 자꾸 암기 코드를 내는 거야. 아니, 그러면 처음하고 얘기가 틀리잖아. 그리고 개론은 번역물이야. 줄거리가 같아.
어? 여기서 강의할 때 이렇게 뻗어가는 거야. 그냥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시험 임박하면 결국 하나로 압축이 된다고. 하나로. 결국은 결론은 나온 데서 60%네. 매년. 그거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죠. 그 논리를 이해를 시켜놓으면 기본적으로 6점을 맞을 수 있는 거는 맞춰지잖아. 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계산 문제가 부담이 있으면 빼고, 번호 하나 초이스해서 밀면 되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 이건 돌아서면 잊어먹으니까. 나이 드신 분 있잖아. 그분들은 이거 보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에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지. 젊은 사람보다 한 번 더 보는 거야. 한 번 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야. 근데 자기의 공부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야. 짧은 시간에 집중력 있게 공부해서 효과를 거둔 사람이 있고 장시간 앉아 있어야지만 이 효과를 거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공부도 습관이야. 계속 그 시간을 확보를 해서 공부를 해야 돼. 나중에 일이 있어갖고, 뭐 일하고, 저녁에 하고, 피곤해. 보기 힘들어. 그래도 쭉 들었을 때 체킹을 했는데 놓쳤어. 왜? 공부하다가 순간적으로 딴 생각 확 들어와. 나라 걱정, 지역사회 걱정, 이런 것들을 해. 그러면서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선생은 여행을 가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인다고. 왜? 시선은 여기 돼 있는데 고정이 돼 있어. 선생은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하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 선생이 갑자기 실없는 소리를 해. 이상한 소리를. 그러면 주변에서 웃을 거 아니야. 그 웃음소리에 놀라서 돌아와. 돌아온 다음에 일단 웃고 보는 거야. 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동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옆 사람에게 물어봐. 왜 웃는데요? 그러면 자기도 몰라. 둘 다 똑같은 거야. 여기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잖아? 집중력 있게 해줘야 돼, 집중력 있게. 이게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업에서 내가 듣고 뭔가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개념했잖아. 개념에서 일단 알아둬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종류 정도 일단 알아두란 얘기야. 종류. 그러면 법률적 개념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광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정리해 준 거야. 토지 및 정착물인데 정착물은 독립된 것과 일부로 간주를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으로 돼 있어. 준부동산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다 해줘도 한 코스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없다고. 그게 유지시키려고 그러면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선생은 다 얘기해 준 거야. 근데 본인들은 기억이 안 나면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 막 설명해 주는데 지난번에 했죠. 그러면 안 들었는데요. 왜? 자기가 빠졌으니까. 본인이 안 나오고 자기는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 말리는 거야. 너 안 나올 때 했어. 참,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이제 분류야. 분류. 이제 용어 이제 찾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해줄 거야. 그러면, 근데 부동산 분류를 가게 되면 첫 번째가 국회법 배웠나?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법에서 배울 거 아니야. 자, 우리나라는 전체 지역을 도시지역, 그 다음에 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공법에서 배웠지. 이가 도시지역이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잖아. 그치? 지역과 지역 간에는 중복 지정이 안 돼. 지역과 지구는 중복 지정이 돼. 그러면 지역하고 구역은 중복 지정이 돼, 안 돼?
지역하고 구역.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보면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 목록으로 나눠. 그렇잖아. 녹지지역 안에 개발제한구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중복 규정이 돼. 그것도 여러분 시험에 2번 낸 거야. 어디서 나왔다? 개론에서. 자, 그런데 예전에 여기서 출제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별도로 있잖아. 얘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2번 나왔어. 제목만 물어보는. 이거 공법에서는 안 물어봐. 그러니까 개론에서 물어보면 위력을 발휘해.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주거지역 있잖아. 얘가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 얘가. 그런데 얘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정원지역 있고 얘가 1종, 2종, 3종이 있어. 그러면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야. 그리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야. 그 다음에 일반은 저층, 중층, 고층으로 해서 층수를 제한을 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바꿔서 냈어. 공동주택은 2종, 예를 들어서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인데 이걸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틀리게 낸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었어. 이렇게. 그러더니 올해 시험에 이걸 세분한 걸 물어본 거야. 세분한 걸. 그러면 공법 안 배운 사람들은 쓰러지는 거야. 그나마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해줬어. 이것까지 해줬는데 올해 1차만 공부한 사람들이 입안에 대여섯 명인가 있었어. 그래서 요약집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막 집어넣어 줬던 거야.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 공법이 있잖아. 공법을 가서 공법 59페이지 있지? 거기 가면은 자 이거 나오잖아. 도시지역, 권리지역, 지역 딱 구별해놨지? 그거 세분화된 걸 물어본 거야. 여기서 전용 일반에다가 얘가 뭐가 있냐면 준주거지역이 있어. 거기 준주거지역이라고 있지? 들어봤어? 그 이렇게 돼 있잖아. 얘가 뭐가 들어가 있어? 준이잖아. 주거지역은 아니지만 여기에 준한 거. 그렇잖아? 뭐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거 있잖아. 그게 다 활용이 가능한 거야. 근린생활시설 들어봤나? 거기에 근린에서 린이 뭐겠어? 린. 근린이잖아. 린이 뭐야? 그게 이웃린자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 이웃들이 쓸 수 있는 생활시설인 거야. 주거의 기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까지 세분화된 것까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업지역은 준상업지역이 있을까? 없어. 공업지역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공법 시간에 공법 선생이 친절하게 구별할 수 있게끔 해줄 거라고. 그런데 개론은 일단 요 정도까지는 해줘. 기본적인 여기까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 아마 학개론 기본소상에 그거 다 들어갈 거야 아마. 그 언제 배워? 그렇잖아? 이런 애들은 한 번 나오면 소식이 끊기는 애들이야.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나름대로 성공했지 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알아달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정리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시법 배웠을 거 아니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배웠나? 여기서 28개의 지목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 지목에 대해서는
학계론에서 28개를 우리가 다 정리하자 이러진 않아. 그런데 공시법에서는 28개를 다 구별하게끔 해주겠지. 지목보를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알면 돼. 그렇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